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우리 조은혜 연구원이 참 종목 발굴을 잘 하시는 분인데 오늘 이 종목은 발굴이라기보다는 사실 올해 굉장히 우리끼리 얘기 많이 하는 종목이었는데 네. 그렇죠. 솔로엠이라고 일반 투자자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조그만 회사인 줄 알고 있는데 절대 시총이 적은 회사도 아니죠. 그렇죠. 1조 넘죠 이게 시총이. 네, 시총 1조 2천억이고 올해 2월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겹쳐요.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가 되면 굉장히 좋아질 기업이기도 하고, 네. 뭐 하여튼 이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어떤 보장된 성장성이라는 제목이 만대로 그런 네. 회사고, 밸류에이션도 주가가 처음에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뭐 괜찮은 편이잖아요. 성장성에 비하면. 그렇죠. 완전히 올해 다른 회사로 탈바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원래 옛날에 분사한 거죠, 이게. 네, 삼성 전기에서 전기에서 분사하는 회사죠. 그래서 되게 큰 회사인데 그리고 놀랍게도 커버하는 곳이 없어요. 있나? 한 군데 있는 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TP 내는 곳은 거의 우리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네, 두 번째입니다. 아쉽다. 야, 이거 우리가 선방 치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었단 말이야? 아우씨, 잘했네. 근데 하여튼 바이콜이에요, 바이콜. 바이콜이고 아셔야 되는 게 그럼 왜 못 갔냐? 이게 그렇게 좋은데 다 니네들끼리 이렇게 좋다고 하면서 이게 참 오버행 이슈 때문에 그건 난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는. 네, 그런 부분까지 좀 말씀을 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 수 있다고 역시? 알았어요. 네.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 솔루엠. 커버 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인데요. 전자 부품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2015년에 삼성 전기에서 분사해서 설립된 회사고요. 분사해서 설립됐을 당시에는 삼성 전기에서 가지고 나온 이제 파워 그치. 모듈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에 이제 신규 사업인 오늘 말씀드린 ESL 그리고 그치. 3인원 보드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핵심 투자 포인트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올해가 이 신규 사업인 ESL의 매출액이 고성장하는 동시에 영업 레버리지가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영업이익 기여도가 확 올라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에는 전자부품 만드는 회사였다면은 올해는 이제 리테일 테크 하는 사업자로 이제 밸류에이션도 재평가가 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ESL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딱 와둘까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많이 이제 유통사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통사들, 슈퍼마켓, 마트죠.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가시면은 지금 그림 5번과 같은 전자 가격 표시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종이에다가 제품 가격을 써서 많이 했었지만 이제 최근의 추세는 이런 전자 종이 디스플레이에다가 제품 가격이랑 정보 등을 표시하는 걸로 바뀌는 추세로 가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마트들에는 이 솔로엠이라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다 전자 가격 표시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가격 표시기의 장점은 일단은 그림 6번에서 보시듯이 기존에는 뭐 가격 정보가 변동되거나 뭔가 제품 할인을 표시하고 싶다 하면은 그걸 일일이 다 종이에 그치. 인쇄를 하고 다시 바꾸고 하는 교체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이 전자가격 표시기를 이제 매대에다 부착을 하고 그 가격 변동과 같은 데이터는 중앙 컴퓨터에서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면은 이제 통신을 통해서 디스플레이에 일괄적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종이 가격표 교체하는 데 들었던 인건비, 시간, 뭐 인쇄비, 종이 관련 비용 등등을 이제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마트들 그리고 뭐 화장품 편집샵인 세포라, 올리브영 등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 처음 납품했던 사례는 그림 7번의 테스코, 유럽의 이마트 같은 회사죠. 테스코에 2012년에 납품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의 그 당시의 테스코의 경영 실적 환경을 좀 보면은 매출액도 정점에 달해 있고요. 출점도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테스코의 입장에서는 이제 탑라인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제 아랫단에 이제 마진 구조를 좀 고민해야 됐었어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 이제 ESL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다.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 그림 8번은 ESL 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인데 ESL 시장 자체가 지금 막 시작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엠을 포함한 글로벌 3사의 이제 마켓 쉐어가 90%가 넘는 과점 구조거든요. 그래서 시장 규모 자체가 이 3사의 합산 매출액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숫자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마트 전통적인 리테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테일의 침투율도 10% 미만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4페이지 마지막 문단에도 써놨지만 뭐 의류 업종이나 물류센터나 스마트 공장 등으로 이제 태그가 필요한 산업으로는 확장 가능성이 이제 모두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성장성이 중장기적으로 되게 높아 보인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이런 기업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침투율이 낮은 상태인데 딱 10% 미만인데 네. 확장성이 있는 것들. 그쵸.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더 커지니까 이게 의류부터 그러니까 이게 하이마트도 들어왔다 그랬죠 이게. 네, 롯데 계열사는 다 솔로엠을 납품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게 그 기대만큼 주가는 좀 굉장히 부진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히든 카드로 이번에 내는 건데 여하튼 이런 상황이었고, 예. 네, 그 방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3사에 대해서 5페이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글로벌 3사는 이제 우리나라의 솔로엠 그리고 가장 먼저 설립된 프랑스 이마고테그, 스웨덴의 프라이서 이렇게 표 3번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유럽에서 먼저 이렇게 설립 연도를 보시면 9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가장 비싼 나라에서 먼저 시작이 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로엠이 이제 기타 두 업체 대비 가진 이제 장점들은 이 ESL을 설계할 때 필요한 회로 디자인 그리고 제품 디자인, 기구 개발 그리고 서버 프로그래밍, 제조, 생산, 영업 이런 거를 전부 다 모든 밸류 체인을 내재화했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는 제조 라인의 내재화입니다. 나머지 두 개 회사는 다 외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제조 내재화가 되게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ESL이라는 산업 자체가 이제 획일화된 제품이 없습니다. 다 고객사마다 원하는 제품의 이제 스펙이나 디자인이나 성능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것이 제조 스피드나 영업 레버리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ESL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미주 쪽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솔로엠이 채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에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행 보시면 지역별 매출액을 써놨는데 미주 쪽은 솔로엠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나머지는 유럽 베이스여서 그런지 그렇죠. 유럽 쪽이 강하면. 야, 근데 이 상계사 외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일단 난 잘 몰라서 궁금해서. 일단 솔로엠도 2012년도부터 최초에 이제 기술을 쌓기 시작했고 이게 상업화된 거는 이제 2010년대 중반 들어서고 이제서야 막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장벽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게 한번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은 계속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국내 시장만 바뀌어도 이게 굉장히 매출이 크게 들겠네.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딱 말씀드린 그 대표 업체들만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다니시면은 보통 동네 슈퍼들은 아직 종이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다 바뀔 것 같아서. 네. 요 사람들이 어쩔 수 이제 없는 밖으로 많이 추세다. 다니게 되면 또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렇죠. 이번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서비스업 쪽이 아직 회복이 안 됐거든. 매크로하게 보면 그쪽을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이런 쪽으로 비용을 절감할 네.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데. 오케이 계속 봅시다. 6페이지에서 올해 ESL 매출액 예상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 4번 보시면 표 4번이랑 그림 12번 같이 보시면 되는데 2020년에 솔로엠의 ESL 매출액이 1,20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거의 한 2.5배인 3,000억 원 정도 가능해 보이고요. 마지막 문단에 써놨지만 이 3,000억 원, 그러니까 1,800억 원 정도의 증부는 이제 5,500억 원이 작년 말쯤에 수주가 결정이 됐고 그 중에 25% 정도인 1,400억 원 정도가 올해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원래 고객사들 중에서 1세대 제품 사용하고 있던 고객사들이 이제 가장 최근 제품인 이제 마진이 좋은 3세대 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신규 고객
등으로 이제 공급이 진행되면서 매출액 3천억 원에 그림 11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올해 1분기부터 작년 2020년에 출시한 뉴톤이라는 이제 신제품 매출 비중이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7% 비중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50% 비중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매출액이 300억 원인데도 10%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예상 매출액이 3천억 원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13%는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밸류에이션 부분인데요. 올해는 회사가 아주 새로운 회사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표 6번에 제가 밸류에이션을 산출한 근거는 이 회사의 이제 사업 부문이 크게 방금 말씀드렸던 ESL이 속한 ICT 사업 부문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삼성전기에서 들고 나와서 하고 있는 전자부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표 6번의 밑에 영업이익 기여도를 보시면은 작년에 비중이 ICT 영업이익 기여도 비중이 7% 정도였는데 올해는 49% 절반으로 올라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산출할 때도 저는 이제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 기여도에다가 아래 표 7번 이제 동종업계 평균 PER 가중 평균해서 곱했는데 현재 주가 수준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16배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올해 회사로 탄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 기여도로 산출한 이제 21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멀티플 리레이팅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매출이 늘어나면 사실 뭐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베팅하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네, 근데 1분기에 또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사실 미팅을 한 거는 한 2달 전인데 이제 ESL 사업에 대한 이제 수익성도 관심 많이 고민을 많이 했구나 했고, 그때도.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 부분에서 말씀해주신 오버행 이슈들 고민하다가 1분기 실적 내용을 확인하고서 좀 자신 있게 쓰는 레포트입니다. 오버행 이슈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IPO 할 때 당시랑 이제 1분기 실적 보고서 나오고 이제 회사랑 소통한 거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오버행 이슈에 대한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통주로 희석될 수 있는 잠재 물량 그리고 이미 보통주로 희석된 물량 중에서 시장에서 이제 규모를 크게 들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매도를 할 것이냐 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잠재 물량 같은 경우는 한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특정 회사를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대표이사님이 들고 있는 이제 신주 인스컨버 차체 BW에 이제 66만 주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것도 이제 제가 밸류에이션 할 때는 이제 문단에 써놨지만 다 포함을 해서 밸류에이션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을 했고, 그래서 제 레포트에 있는 주당 지표나 밸류에이션은 다 이제 희석하는 물량까지 포함한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오버행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보통주로 전환한 물량을 들고 있는 것 중에 남아 있는 물량이 IPO 당시에는 한 800만 주 정도 됐습니다. 꽤 많았어요. 그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200만 주 미만으로 그렇게 많이 소화됐어? 네.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네. 이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오버행 때문에들 안 하거든. 네. 제가 이제 뭐 사업 보고서 그리고 뭐 IPO 할 때 당시에 보고서 뭐 종합적으로 다 이제 계산해서 정확히 오늘 말씀드리려고 계산해 봤고 그래서 200만 주 정도로 떨어졌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에 이제 어렴풋이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는 그 오버행 이슈는 많이 해소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커버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나와 있어요. 저희 회사에. 근데 이 회사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ESL 글로벌 2위 회사인데 외국인 지분율이 1%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총이 지금 1.2조라서 이제 올 월말에 MSCI 스몰캡 지수에도 편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거 정확히 해야 돼요. 스몰캡 편이 확실해? 네, 28일날 편입이 됩니다. 이미 14일날 외국인들 사겠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00 물량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블락딜로도 가능한 것 아닌가. 외국인 지분도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보통 그런 게 네. 관행적으로 되니까. 네. 그렇지. 근데 어렴풋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제 돌려도 나도 너스를 떨면서 얘기한 건데 외국인 사는 걸 잘 보세요. 솔랩을 만약 사고 있으면 이거는 사실 가해를 봤을 때는 글로벌 업체 비교했을 때 스몰캡 하는 글로벌 스몰캡 펀드에서는 눈에 띌 거거든. 그렇죠. 그랬는데 얘들 등수 보니까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어가면 이거는 뭔가 좋은 변화가 생기는 걸로 보셔야 돼요. 회사는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0만 주가 남아 있다고 해도 결국 주가가 오버행으로 눌려 있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슈는 이제 ESL의 분기 매출액이 얼마나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얼만큼 찍히느냐, 이거를 이제 주시하시면서 1분기에서 확인이 되는데 2분기에도 그게 확인이 되면 그쵸.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네. 미루지 않겠지. 네. 2분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은 어때? 네. 보고서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2분기 상황도 좋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잘 보시면 저희가 이거를 좀 더 내용 뭐 할 말씀 있으면 더 하죠. 뭐 할 거 다 했나요? 그 다른 사업 부문도 그것도 간단하게 해야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페이지는 8페이지입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의 절반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부고요. 3in1 보드 사업부입니다. 그림 15번 보시면 되는데 3in1이라는 게 세 개를 하나로 합쳤다는 건데, 기존에는 TV의 이제 뒷판에 들어가는 부품이 뭐 파워보드, 영상보드, 튜너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한 판에 합친 이제 부품 사업이고요. 이제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이제 세 개의 부품을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이제 조립 공정도 단순화되고 그만큼 이제 재료비랑 품질 관리비 정도가 세이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부문의 투자 포인트는 이 3in1 보드를 채택하는 이제 회사들이 많아지고 회사들 내에서도 채택률 자체가 올라간다는 건데요. 국내 전체적으로 보면 3in1 보드를 채택하고 있는 TV의 점유율이 10% 정도 됩니다. 근데 솔로엠은 삼성전자 향만으로만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3in1 보드 채택률은 그림 16번에서 보시듯이 작년에 이제 25%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제 40% 그리고 내년에는 50%로 채택률이 올라가고요. 삼성전자 내에서 3in1 보드를 납품하는 사업자 중에서 솔로엠이 절대적인 9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택률 상승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매출액이 올라가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2022년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회사가 이제 인도 공장을 설립했는데 지금 이제 가동 예정이고요. 뭐 코로나랑 이런 상황 때문에 인도 공장이 가동된다고 하면은 인도에 있는 중국 로컬 브랜드사로도 지금 물량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업부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9페이지는 이제 그냥 캐시카우 사업부인데요. 삼성전기에서 들고 나온 사업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휴대폰 충전기를 만드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휴대폰 충전기의 최근의 트렌드, 뭐 휴대폰이든 노트북이든 뭐 패드든 어느 충전기든 간에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고속 충전이고요. 고속 충전을 하려면 그림 20번처럼 이제 와티지라고 하는데 25와트, 45와트, 뭐 60와트처럼 와티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와티지가 올라가면은 이 충전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그 부품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소형화할 수 있는 설계 기술을 솔로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출력을 요하는 충전기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솔로엠의 경쟁력 또한 올라간다. 다만 제가 산문단에도 써놨지만 매출액은 역성장할 것으로 써놨는데요. 올해 이제 나오는 삼성전자의 휴대폰부터 충전기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따로 소비자 구매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따로 산다면 이제 피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마진은 좋아지는 구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으로 캐시카우도 있는데 그로스가 덮쳐진 그런 주식들이 좋구나 원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뭔가 돈 벌 거예요가 아니라 원래 돈 안정적으로 벌고 있는데 이런 신사업까지 붙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솔렘이 제가 좀 의미 있다 보는 건 아직 우리가 다른 곳도 한 군데 있다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커버리지를 인스티트에서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시총 1,000억짜리도 아니고 1조 넘는 회사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실 것 같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침투율이 낮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면서 동시에 침투율이 올라가는, 그랬을 때 보통 그로스 주식의 대표적인데, 아직 그로스 주식치고는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야.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수익 문제였는데, 우리 다 알던 얘기니까. 근데 수익 문제였는데 우리가 조은혜 연구원이 계속 이거 갑자기 자료를 쓴 게 아니라 몇 개월간을 추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소화된 것 같고,
그 외국인들도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점점 이미 좀 샀을 거야 아마 외국인들은 네.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잘 보셔서 사람들이 솔레몬 회사를 이름을 많이 알게 되는 순간 주가는 올라와 있겠죠. 아직은 생소하다면 그게 매력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솔레몬 바이콜 흥미로운 거니까 한번 같이 업데이트 해봅시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 응?